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화TV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부산을 찾아서 북콘서트를 연다 해가지고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콘서트에 이제 많은 사람이 줄을 또 서는가 하면은 이제 그 가운데 바깥에서는요, 한동훈 배신자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이러면서 한국의 또한 제3라운드, 4라운드 정치에 또 새로운 혼돈의 어두움의 터널을 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히고 어기 막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부산은 특별한 나의 특별한 곳이다 이러면서 방문을 해가지고 부산 일정으로 해서 오후 6시 부산 진구 영광도서실에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게 이 문재인이가 말했던 사람이 먼저입니다 했던, 참 그 말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은데 왜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했는지, 정말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말 참 이 좌편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자 하는 그런 자세는 여전하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 1992년 티사처로 화제가 됐던 그런 그 한 전 대표 부산 유세 집중으로 부산을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면서 지지층 결집하는 계기의 첫 발로 서울에서 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는데요. 여기에 행사에 배현진, 정성국, 우재준, 박정훈, 고동진 이런 친한계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이 부산 방문 전에 김현준 유서쇼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저서 이런 거 구속 취소 결정 등에서 입장을 말할 때요, 왜 이런 거 담은 거냐, 이런 제목이 했느냐 물었더니 기록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가지고 12일간 이렇게 탄핵 가결 직후까지 내용을 담은 것을 당시의 기억이 좀 흐려지는 것을 막고 정치인으로서 국민과 공유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이야,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책을 찢어버리고 정말 다시 대통령이 지금 구속에서 다시 이 지금 석방이 돼 나온 마당에 그는 정말 그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 자, 이 모순적인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혼란을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이제 여기에는 또 이런 그 모습을 보이습니다. 배신자를 떠나라 젠틀 대통령 이렇게 서로 말을 하면서요, 양측에서 말을 하면서 부산이 마주한 혼돈이다, 정치적인 혼돈이 커다란 놀라운 혼돈이 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한동훈 응원한다 하고 사람이 모여가지고 줄을 서서 줄을 서고 안에서 지금 이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요. 바깥에서는 이렇게 한동훈 사퇴하면서 배신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런 뭐 정말 보고 싶었다, 저런 인물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예, 중도를 묵을 대통령감이라고 그런 가운데 지금 갈라치기 할 때냐, 뭉쳐야 산다, 자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이렇게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200명 모여가지고 점점 늘어서 마침내 행사장 입구에서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배신자 물러가라 시위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자, 이런 말도 북콘서트에서 했네요. 중요한 말인데, 그는 원래 헌법 계엄과 탄핵은 있었다. 그렇지만은 안 썼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옆에 있는 식칼을 던지거나 프라이팬을 휘두르지는 않는다면서 서로 절제하는 전제가 되어 왔기에 87 체제가 유지된 것이다. 예. 이 말이, 그런데 조국 사태 이후에 깨졌다 이러면서 조국과 더불어 이 윤 대통령도 싸잡아서 지금 식칼을 던진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 이 말 속에, 이 사람들 말 속에는요, 정말 비수가 들어있어요. 예.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 이런 대표를 소환하면서 말을 했지만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은 이 말 속에는 계엄령을 해서는 안 됐다는 뜻이지요. 자, 계엄을 해서는 반대하지만은 나는 막았다. 이걸 또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면은요. 그러면서 석방은 당연하다. 석방은 또 찬성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상한 말을 그냥 딜이 꼬이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윤석열의 그 구속의 원흉이 누구나 봐도 구속의 원흉이 수많은 대통령을 편을 들기보다도 수많은 말들 가운데 그 이재명과 손잡고 지금까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 뒷배경이 있다는 말도 지금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큰 인식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은혜를 받고 세워주었던 사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람, 그런 그 25년까지 같이 행동을 했던 사람에 맞서서 결국은 눈높이 어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말이 앙뚜아네트 같이 이렇게 해서 부인까지 가장 원수 사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배신자 살모사라고 하는 말까지 이렇게 쓰는 이제 아이콘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그러면서도 이번에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이렇게 변명과 개변과 뭐 철학적인 것을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기본적인 것이 있지요. 기본적인 상식적인 그런 그 보편적인 가치, 이런 것이 우리 이 밑바닥에는 다 흐르고 있는데요. 이것을 도덕적이나 인륜적으로나 이 정치사도 아무리 비정하고 아무리 무서운 그런 그 개변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것을 본받아서는 되겠느냐, 이런 것도 고쳐져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정말 상식과 공정에서 이렇게 되어져야지 하는 생각이 간절한데요. 윤 대통령은 한국 정치사에 사실 개혁과 이 계몽 깨우쳐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 너무도 이 자리를 많이 잡았다. 이 부정과 부패뿐만 아니라 이 선거의 이 부정,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요. 그리고 트럼프와 더불어서 이게 중국과 이런 우리 한국에 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이제 문제가 되어졌고, 이 또 이념 문제, 친중, 친북, 또 네오 막시즘, 이 주사파의 세력은 우리나라에 있었어도 이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정말 바꾸보겠다고 대통령이 뭐 자식이 있습니까? 내가 한번 목숨 걸어놓고 해보겠다. 전 세계적인 이 잘못된 흐름, 우리나라의 반국가 세력, 이런 것을 전국가적으로 바르게 한번 세워보겠다 해서 이 우리나라의 정말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다시 한번 확보하고 새롭게 나라를 해보겠다고 하는 이것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자유민주주의적인 이 근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뭐 계엄에 지나쳤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정말 결과적으로는 그 중심으로 볼 때는 너무도 이건 용기 있는 일이었다. 나라를 위한 어떤 그 살신적인 행위였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